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은 조금 천천히 시작을 할 테니까, 배속 듣기로 듣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할 때 나쁘지 않았어요, 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나스닥이 2% 하락을 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좀 있었죠. 실버게이트 이제 자산거래 은행인데 이제 뱅크런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제 투매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는 자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좀 이렇게 투매를 했다. 그게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시장에 있는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좀 검색을 좀 하시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팩트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를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1분 봉이고 30분 봉으로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월 3일에서 4일 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요 하락이 나오고 나서 실버게이트가 이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제 그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이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코스닥 좀 문제가 되는 종목,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가지고 위에 있는 종목들 좀 조심하자. 2차전지 뭐 대장주라든지 아니면 특정 몇 개 종목들 같은 경우 너무 오버해서 싸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 관련 옵션 매매 뭐 그런 부분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있어서 미리 어떤 조정을 좀 받았거나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가 더 넘게 추가적인 상승이나 아니면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최근에 했던 코스닥 보면은 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거 매수하시면은 뭐 한 이틀 정도는 이렇게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죠, 옵션 만기 이후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여기가 이제 미국 시간 어제 움직임인데 비트코인이 2차 하락을 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하락보다도 이제 하락폭이 더 크죠. 그래서 시장에 비트코인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니까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진 않지만은 판단을 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원데이 일봉이에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봉인데 현재 자리가 이 라인에 좀 있어요. 이 정도. 어제 뭐 저가 자리 그렇게 정도가 위치가 좀 될 텐데, 비트코인도 큰 하락을 겪고 난 다음에 컵 앤 핸들을 거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지금 이러한 하락이 나오면서 지지 저항했었던 한 27,000 26,800 뭐 정확한 숫자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 라인에 지금 다시 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라도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지금 많이 요즘 보고 있어요. 얘가 지금 그런 형국이 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위믹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얘네들이 추가 상장이 아니라 재상장하고 난 다음에 2월 중순에 재상장하고 난 다음에 며칠 괜찮았죠. 상승하고 난 다음에 저 얘기 나오기 전에 얘는 미리 이렇게 하락이 시작을 했습니다. 2월 22일부터 하락을 시작을 해가지고 보면은 상승보다도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위메이드는 좀 이렇게 놔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하시라고 비트코인 보시는 김에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현재 환율 1324원입니다.
22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밤에 지금 어떻게 될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야간 선물, 그래도 낙폭이 마이너스 0.5까지 갔었는데 마이너스 0.27 정도가 지금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정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나스닥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속해 있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뭐 3.2, 3.3까지도 많이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축소한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어느덧 그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이제 18조라고 지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부담이 좀 되네요.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선물 옵션 관련해 가지고 차트는 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를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안 넘어갔으면 했는데, 지난번에 요 지지 라인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때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물량을 소화하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갭 하락해서 내려오면은 모양새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맞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가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거고, 일단 추세는 이렇게 지금 정해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되니까는 중심선을 다시 한번 또 가운데 거보고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다시 맞고 내려와서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내려오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지수 관련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보시면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어. 얘는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렇게 이제 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고, 그동안이 강했던 코스닥은 오늘 갭 하락이 좀 컸죠. 코스닥 같은 경우 갭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반등할 때 그런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약간 여기까지 좀 재미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자, 먼저 오늘 그 장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 이제 일정 확인해 두시고, 상한가 같던 종목이 좀 있어요. 네, 티라유텍, 그다음에 SA TENG, SAT ENG 이런 식으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CS, 그 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 KCS가 지금 이한상을 좀 갔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지금 종목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양자 컴퓨터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고, 미코 바이오메드가 사우디 쪽에 투자 받는다고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박람회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좀 있었는데, 요 부분들 두 개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하고 이제 수급이 좋았다.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장의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현재 5만원대로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얘하고 지금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엮여 있으니까는 이때 지지했다가 실패하고 저항, 지지 저항이 많이 발생했던 82,000원 정도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움직임이 82,000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일 때 여기가 타점이 좀 되지 않을까, 1차적인 요 부분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수가 하락을 받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 이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주고는 있지만은 얘는 그렇게 주도주라고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마이너스 3.4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패턴은 비슷한데 하락했을 때 올려주고, 하락했을 때 올려주고, 하락했을 때 올려주고, 하락했을 때 이게 저점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좀 가고 있으니까는 이런 거 좀 잘 체크하시면서 물량 조절,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이제 에코프로 BM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 오늘 상가 같던 종목들 잠깐 지금 보면은 티라유텍 꽤 오랫동안 그 횡보를 좀 했습니다. 이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지금은 코닉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말씀을 드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 한번 상한가 갔던 종목이 추가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현재 자리 다시 이제 저항선이 있는 그런 자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는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벤트 스마트 팩토리 박람회도 이번 주에 끝났으니까 요거 관련해서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AT ENG 2차전지 뭐 자회사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상한가 한번 가고 나면은 그 텀이 굉장히 좀 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텀이 좀 길어질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아서 이게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위에서 물량 터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뭐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2차 전지가 지금 대장주가 조정을 받는다도 하더라도 얘가 한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걸 따라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그 차트의 아주 기괴한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 이제 KCS가 있는데 KCS 어제 상한가 왔기 때문에 오늘 보통은 여기서 주저앉을 줄 알았습니다. 만원 올라가다가 만원 선에서 저항 먹고 이제 떨어질 줄 알고 그런 모습으로 좀 기대를 하기는 했는데 장 후반까지 가가지고 많이 올려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상한가가 장 초반에 붙여줬으면 아예 붙여주고 문을 잠가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좀 많은, 그래도 나름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오후에 붙인 거, 장 마감할 때 붙인 거는 그 다음날 그렇게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없다. 많이 없다. 그래서 KCS 이틀 동안에 양자 컴퓨터 대장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얘랑 같이 이제 보는 게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는 지금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양봉 비슷하게, 쌍봉 비슷하게 좀 달아줬고, 그 다음에 아이윈 플러스는 밑에 있는 종목이니까는 이게 지금 테마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는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종목 그렇게 같이 양자 관련된 부분들을 세 개 같이 좀 봤고, 그 다음에 미코 바이오메드는 밑에서 이렇게 점상을 가나?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그 개인들한테 매수 기회를 줄지. 매수 기회 안 주는 거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점을 뭐 두 번을 가고 세 번을 가고 네 번을 가든지 간에 개인들한테 어떤 매수 타이밍 주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어차피 기회를 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매매하기 어려우니까 얘네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래에 있어서는 어제부터 이제 옵션 만기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대형주의 수급이 좀 빠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네들까지가 이틀 연속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질지는 크게 기대는 없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쌍봉자리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는 어제도 이제 약간 이제 확인을 할 때 큰 기대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의 움직임은 좀 굉장했죠. 처음 시작할 때 위로 쏜 게 아니라 이제 밑으로 쏴서 좀 저항받고 난 다음에 11시 이후에 들어 올렸으니까 얘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지금은 뭐 이 라인이 지금 4250원 제가 체크를 해 놓기는 했지만은 여기에서 크게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위에서부터 갭을 많이 떼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털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지 얘는 좀 뭐 확인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두 번째로 SPG 감속기 현대 SPG 얘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이죠. 얘는 어저께 급격하게 기회도 안 주고 올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 거래가 계속되면서 오늘도 갭 띄워놓고 거래하고 난 다음에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놔두도록 할게요. SPG하고 SBB테크 SBB테크는 더 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매매하기 전에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았어요.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았다. 종목 자체로 현대에서 감속기 부분 회사를 두 개를 딱 집어가지고 뭐 가능성이 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오늘까지 좀 이렇게 움직여줬다. 그리고 순간 틈새를 타가지고 움직인 녀석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는 오늘 뭐 그 자신있게 들어와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얘는 뭐 42,000원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라인 여기를 종가상으로 이렇게 안착하지 않는 이상은 오버나잇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모습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적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옛날에 이렇게 떨군 거 보십시오. 보통 놈 아니죠. 얘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얘를 들고 가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 현대바이오가 또 오늘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어요. 물론 뉴스나 아니면은 그 임상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서 그런 거는 있지만은 얘네들이 하나가 이렇게 되면 투심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에 보고 있는 카나리아가 오히려 좀 이렇게 대응하는데 좀 편하시지 않을까 매매하시는데 3만원 앞두고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좀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내일 월요일날 정도가 좀 되면은 5일선이 좀 붙으니까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바이오 종목은 그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박셀, 카나리아, 미코 바이오, 매드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좀 받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게 티라유텍, 이삭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SPG 시스템, 윌 로보틱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로봇까지도 이제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전에 한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지 않은 녀석들이 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움직인 애들이고 이삭. 근데 다음 주에도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녀석들이 다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삭도 지금 한번 시세 내고 나면은 꽤 오랫동안 쉽니다. 그죠? 꽤 오랫동안 쉬고 오늘도 그러면 다음 주에 그게 기대할 그게 없으니까는 현대, 무벡스 요 종목 최근에 어떤 큰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시는 게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종목 섹터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얘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단가는 잘 보시면 되고 이미 이평선이 꽤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든 아래든 가야 돼요. 근데 뚫으면은 다시 한번 여기 3,000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게 코닉 오토메이션. 얘도 오늘 움직일까 말까, 갈까 말까 나왔죠. 요렇게 두 가지 종목 같이 추가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금리가 지금 움직이니까는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금 꿈틀대죠. 제주은행. 제주은행 21선 이탈하는 거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요거랑 같은 패턴이에요. 내일 한번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뜨는지 체크해 보고 양봉이 뜨든지 아니면은 쭉 밀든지 여기까지 그때 되면 한번 잡아볼 생각이 좀 있어요. 제주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움직이는 SCI가 지난번에 제주은행 움직일 때마다 이 자리에서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 4250원을 뚫고 나서 오늘 시세를 좀 내줬죠. 완전히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월요일에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CI도 같이 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밑에서 조용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이 밀리더라도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혹시 얘가 여기서 뭐 더 하락을 하더라도 부담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는 푸른저축은행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신용정보가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중에서 움직이는 게 좀 가장 별로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고려신용정보까지 해서 금리 관련된 종목 4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험업종이 좀 움직이는 걸 계속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까는 보험업종 현대해상 그죠? 현대해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라인 잘 찾아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 거래량이 얼마 안 돼서 요거 말고 월요일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으면은 그런 종목 보시면 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자, 여기까지만 체크해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전에 이제 이러한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잠깐의 조금 이렇게 반등은 있을지라도 지속적인 상승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